오늘 주제는 이제 제가 수원 삼성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원 삼성이 전반기 때 정말 K리그 최고의 팀 아니었습니까? 전반기 때는 좀 예상 못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할 줄은. 더군다나 이제 뭐 선수층이 두터운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뭐라고 하죠? 그 난세 속 영웅이 나온다고 또 그 유스 출신들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보는 사람들도 신나고 선수들도 신나고 감독님도 신나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여름 지나고 나니까 바뀌었네요. 너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지금 7월 이후에 들어와서 재개를 했잖아요. 네. K리그만 따졌을 때 6경기를 했는데 전반기 때 2위까지 치고 왔던 수원 삼성이 1무 5패. 승이 없어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FA컵을 빼더라도. 네네. FA컵도 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오갈 수 있느냐. 일단 크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까도 이제 댓글에서 나오긴 했는데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다른 팀 우승 경쟁했던 다른 네. 팀들과 비교했을 때 네네. 스쿼드가 너무 얇아요. 스쿼드가 얇다. 네, 스쿼드가 얇은 게 뭐냐면 시즌이 길게 가잖아요. 전반기가 한 시즌이었다면은 수원 삼성은 충분히 이제 우승할 수 있는 전략이었겠지만 그만큼 곱하기 1을 해서 길게 가야 되는데 전북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선수가 공격수가 누가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대한테 막히면은 벤치에서 또 다른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계속 다른 캐릭터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수원은 그럴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전반전에 잘했던 메탄소년단 선수들이 이제 간파당한 거죠. 그렇지. 상대팀한테, 네. 수비수한테. 전 되게 중요한 단어를 하나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간파당했다.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려고 오늘 수원 삼성 쪽에 이제 저도 이제 나름 휴민트를 가동을 해서 좀 취재를 좀 했는데 거기서 먼저 얘기하는 게 일단 그 상대가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선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게 강점인지를 이제 하반기부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수원 삼성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 좌우, 네, 좌우 윙백들, 김태환, 이기재. 네. 뭐 그러니까 막 올 때 국대 막 이런 데까지도 부를 정도로 그쵸. 정말 잘해준 선수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쭉 도니까 라운드가 다 알아 이제. 예를 들어서 전반기 때는 사실 이러면서 당해버린 거잖아요. 네. 엄청난 트랜지션. 네. 양쪽 윙백 포함해서 막 공격과 수비 전환이 엄청 빨랐어. 네. 우와 이러면서 당했는데 이제 저 팀 굉장히 잘하는데 파악을 하는 거지. 일단 양쪽 윙백 잡아. 그다음에 미드필더 이렇게 해. 그다음에 막 고승범도 막 군대 갔어. 네.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상대가 간파를 했으면 그럼 그에 따른 변화를 주는 것도 수원 삼성이고 팀의 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지적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수원 삼성은 기본적으로 뎁스가 엷어요. 다른 팀에 비해서. 아니면 또 돈이 굉장히 뭐 진짜 계속 선수를 사올 수 있다면 전북이 전반기 때 좀 어려우니까 송민규 딱 데려오고 문선민이야 뭐 전역한 거지만 김진수 데려오고 김진수 데려오고 뭐 샤샬락 데려오고 이렇게 또 보강을 하니까 뎁스가 막 되는데 수원 삼성은 상대가 우리를 간파하고 그러면 우리도 변화를 줘야 돼. 변화를 주려고 카드를 봤더니 없어. 네, 없어요. 사실 전반기 때도 뉴스에서 끌어올렸던 메탄소년단 갖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상까지 생기네. 막 또 고승범 막 군대가 김건희 다쳐 막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권창훈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권창훈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때에 따라서는 지금 하도 전방이 못하니까 제리치하고 니콜라우 뭡니까 진짜. 이번 울산전 보니까 권창훈 선수 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지난번도 그랬고 두 번째인데 지난번 제주 경기 때도 그랬고 이번 경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도 스트라이커가 없으니까 제로톱으로 끌어올렸잖아요. 네. 정상빈 살려주려고 한 거거든 사실. 정상빈은 다들 아시지만 원톱 유형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해보지랑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수원 삼성에 대해서 정상빈 딱 자기가 보더라도 저 선수는 원톱으로 갔다 놓기보다는 투톱. 한 명이 공간 만들면 그 공간 치고 들어갔을 때 진짜 위협적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정상빈은 투톱일 때 좋잖아요. 네, 좀 황희찬 선수 같은 스타일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들어줄 때 혼자보다는 같이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제리치 못하지. 니콜라우는 지난번에 골을 넣었다고 하지만 나는 왜 3m 패스가 안 돼?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뛰는 역동은 있어. 이렇게 땅 뛸 때 그 약간 특유의 통통 리듬감은 있는데 공을 가지고는 못해. 그러니까 아니 왜 3m 패스가 안 되냐고. 낯가리나? 좀 패스를 낯가리냐? 아니 그러니까 파트너가 안 좋으니까 정상빈도 덩달아서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권창훈을 제로톱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궁여지책.
플랜 B도 아니에요. 제가 봐서 플랜 C, 플랜 D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좀 하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권창훈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돌릴 만한 뎁스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네, 그게 참, 너무 지겨운 얘기지만 옛날 수원 생각하면 좀 슬프죠 좀. 수원이 전반기에 정말 활발한 측면 수비수가 데리고 되게 재밌게 살았잖아요. 재미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히면은 다른 전술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술적으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전술적으로도 조금. 네. 그러니까 선수가 이제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갑자기 어디서 급하게 영입할 수 없는 건 다 아니까. 그럼 지금 있는 멤버 중에서 전술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너무 변화가 없다. 전술적인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써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게 있냐면 허리 쪽에서 좀 받쳐주면 사이드가 안 될 때 허리에서 풀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동시에 터져버렸어. 뭐였냐면 고승범의 일단 전역. 네. 입대. 항상 전역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승범이 군에 가버렸고요. 그리고 한석종이 버텼어야 되는데 한석종이 폼이 후반기에 완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한석종이 없어.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한석종이 전반기 때 그렇게 잘했는데 한석종의 역할이 뭐였냐면 가운데에서 약간 홀더 뒤에 빠져 있다가 수비도 해주지만 볼 딱 잡으면 앞쪽으로 땅땅 뿌려줄 때 트랜지션을 빵 칠 때 한석종이 뒤에서 땅땅 좌우로 갈라주는 패스를 했거든. 네네. 그러니까 막 사이드 쪽에서 올라가고 이걸 볼을 주고 받고 막 그랬는데 한석종이 뚝 떨어진 거야. 제가 지난번에 수원 더비 할 때 재개하는 경기였죠. 7월에. 네. 첫 경기도 중계했고 강원 경기 가서 중계도 했어요. 강원에 교체로 들어왔거든. FA컵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K리그. 리그 경기? 네. 강원 경기 중계를 했는데 후반전에 들어오더니 몇 분이더라? 정확하게 기억 안 나.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못 뛰어. 그러니까 감독도 넣었다 그냥 빼버리더라고. 있죠. 넣었다 빼는 거 있죠. 제일 굴욕적인 거 아니에요? 굉장히 굴욕적인 거. 그러니까 선수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왜 저러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일단 멘탈이 붕괴돼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석종 선수가 그 수원 더비에서 오심 2개로 퇴장당한 거 기억해요? 네네. 그 나중에 심판위원회에서도 인정했잖아요. 네네, 오심이라고. 2개 카드를 줬는데 그래서 퇴장시켰는데 2개 다 오심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경기 빠져 있고 본인은. 그때 충격을 먹었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나중에 징계 풀렸으니까 그런데도 그때 그것 때문에 정신 막 약간 멘탈 막 이런 게 있대요. 또 더 강해야 되는데 그런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석종이 요새 확 꺾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김민우가 요새 보면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고생한다.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혼자. 옛날에 FC서울에서 고요한 선수가 한 것처럼 예전에 많이 죠. 예전에 진짜 고요한이 막 사이드도 갔다가 공격형도 했다가 수비형도 했다가 스트라이커도 봤다가 막 이랬던 것처럼. 한 경기 중에 포지션을 여러 가지 다 들어가고 본인이 한 1인 3역 정도 하는 그런 선수. 김민우 선수 고생 많이 하고 있고. 근데 한석종 선수 그 얘기는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오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리고 수원 쪽 얘기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수원이 선수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수원의 표현인데 자기네들이 오심에 따라서 승점을 얼마나 잃었는지 계산해 봤대요. 11점을 잃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수원 선수들 전체에게는 뭔가 하여튼 심판 때문에 꼬인다. 우리가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하지 않는 이상 진다. 이런 어떤 이걸 갖고 있다는 거야. 저는 이거는 사실 그냥 좀 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털어야 되는데 또 그게 마음처럼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일단 헨리가 지금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그 여름에 골드컵 때문에 캐나다 대표로 맞아요. 재개됐을 때 초반에 못 뛰었잖아요. 그게 좀 컸죠. 아무래도 수원 수비의 중심은 지금 헨리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센터백에서 3백에서 중심도 잡아주고 있고 공격 상황에서도 또 자기 해줬고 해주잖아요. 그렇죠. 깨부시고 다니고. 그랬던 선수가 뭐 대표팀 차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한번 다녀온 다음에 또 장거리기도 하고 장기간이기도 했으니까 다녀온 다음에 이제 폼이 떨어지니까 또 수원 수비에서도 이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고. 그런데다가 사실 뭐 거기 수비 쪽이 올 시즌 수원 삼성이 부상을 계속 거듭하잖아요. 네네. 뭐 양상민 다쳤고 하나가 소중한데 지금. 그렇죠. 그 전에는 또 민상기도 다쳤었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면 장호익 선수가 약간 이쪽 뒤쪽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뎁스가 확실히 얇아. 김건희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건희 선수도 이제 부상을 이제 뭐 복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기 때 그 날아다니던 그 폼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기다려준다면 얼마나 기다려줘야 하는지, 이것도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수원 팬들은 김건희 선수의 언제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몸 상태가 어느 것이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김건희 선수가 상황이 그 우리가 그 스포츠 탈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탈장 증상이 있어가지고 국내 병원 몇 개를 좀 갔었대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진단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애매해서 독일을 갔대요. 독일을 갔더니 독일에서 뭐라 그러냐면 1cm가 찢어져 있대요. 탈장이라고 하는 게 막이 찢어져가지고 장이 네. 이렇게 틀어지는 거잖아요. 1cm가 좀 찢어져 있어서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거 수술은 안 해도 되는데 시술만 하면 돼 그랬대요. 그러니까 수술과 시술은 다르잖아요. 네네. 수술은 진짜 째서 하는 거고 시술은 뭐 쌍꺼풀 같은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마취 안 하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술을 끝냈대요. 다행히. 만약에 수술을 했으면 올 시즌 통째 날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오래 쉬어야죠. 네, 근데 시술로 1cm를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일 거예요. 27일 국내로 돌아온다고 해요. 독일에서 시술을 받았고 27일 날 돌아오는데 문제는 자가격리를 받아야 된대요.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자 9월 중순으로. 첫째 주 둘째 주 끝나고 자가격리한 다음에 아무리 홈트 한다고 해도 또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팀 훈련하고 실전 체력 만들려면 10월에나 초에 들어올 것 같다. 네. 10월에 구단의 전망은 그러니까 빨라야 10월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 10월 정도. 네, 진짜 빠르면 뭐 9월 말도 되겠지만 한 10월 정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골키퍼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뭐 골키퍼도 아쉽다고 하면 아쉬울 수 있겠죠. 이제 뭐 양영모 선수랑 노동건 선수가 경쟁을 하다가 전반기 때 양영모 선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노동건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경쟁을 계속 한다는 건 좋게 생각하면은 선의의 경쟁이긴 하지만, 근데 좀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완전 특출난 선수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원래 골키퍼는 잘 안 바꾸죠. 네, 올해 잘 안 바꾸죠. 물론 지난 주말에 양현모 선수가 못 나온 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음성은 나왔대요. 양현모 선수 음성인데 그래도 이제 밀접 접촉을 하면 뭐 얼마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못 나온 거 같긴 하는데 이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카드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까지 한 2년 전까지인가요? 수원 주전 골키퍼였던 신화영 선수께서 보기를 워낙 수원에 대한 애정이 강하니까 은퇴한 다음에도 수원 경기를 매주 챙겨보고 매주 골키퍼들에게 개인톡을 한대요. 경기 끝나면. 진짜? 네. 그러면서 양영모 선수한테 말해준 게 파이팅 좀 가져라. 그러니까 신화영 선수는 항상 이미지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잖아요. 파이팅하고 팬들과 호응 유도하고. 근데 양영모 선수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수줍어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면이 없으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좀 수비수를 지적할 때도 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하니까 매일 말한 게 그거였대요. 경기 끝나면 그것 좀 해라 하다가 언젠가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지금 수원 팬분께서 감동적이다. 네, 그러니까 팀을 떠났는데도 계속 선수들 지켜봐주고 네. 해주고 일정하게 매니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니징이 딱 맞겠네요. 야, 요런 얘기는 정말 또 기자님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얘기네요. 네, 그런 이야기 계속 해주긴 한다고 하고요. 저도 좀 봤거든요. 좀 조용하다는 느낌이었는데 맞아. 막 우리 저기 고란이랑 비교하면 그쵸. 최영훈과 비교하면 얼마나 그래. 맞아요. 원래 골키퍼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하죠. 뭐 네. 김영광 선수 대표적으로 김영광 선수나 이제 옛날로 한참 가면은 뭐 이은재, 김병지 이런 선수들도 항상 소리 질렀잖아요. 골키퍼. 수원 삼성의 어떻게 저는 아까 얘기하는 게 A 매치 오고 끝나고 이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제 아마 반전의 흐름 한 번 기회는 오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반전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뭐로 생각하세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지만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권창훈 선수 득점이 나오면 복귀골이 터지면은 조금 수원 내부적으로 뭔가 분위기 쇄신이나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게 이번에 울산 원정에서 권창훈 선수가 헤딩슛을 하는 걸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중계 가셨잖아요. 헤딩슛 골대 맞는 거 보고 우와 저거 들어갔으면 진짜 이 경기 모른다. 그 경기 몰랐으면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권창훈 선수가 좀 하루빨리 복귀골을 넣으면 좀 본인도 이제 마음의 짐이 내려가고 뭔가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전술적으로는 지금 해법은 사실 권창훈 선수 해법이 저는 유일하다고 봐요. 현재 스쿼드. 왜냐하면 여름 이적 시장에 문 닫혔기 때문에 선수를 뭐 데려올 수도 없고 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요. 니콜라오 제리치 못 고쳐요. 제가 봐서. 맞죠? 안 돼요. 안 되면
쓸 수 있는 건 건창훈 선수의 제로투 전술이 그나마 제가 봐서는 하반기 때 썼던 전술 중에 제일 좋더라고요. 어려웠지만. 김건희 선수 오기 전까지. 네, 그래서 그때까지 건창훈이 좀 버텨주고 김건희 선수가 결합하고 이러면 이제 기회 한번 오지 않겠냐. 건창훈 선수의 골, 김건희 선수의 복귀. 요게 저도 이제 하반기에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